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리만적분이라고 하는 이제 큰 단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리만적분 단원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꽃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분량이 방대하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리만적분이라고 하면 우리 해석하기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데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분량이 많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시험이든 임용이든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해석하기 시험에 출제되는 곳에 이 리만적분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그 양도 많이 출제된답니다. 자, 그래서 그 내용도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랍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가 수학 공부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면 빼먹지 않고 모든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리만적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선생님이 심화 과정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수업을 잘 단계를 밟아서 들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 동네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학과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는 이 리만적분을 미리 공부한 학생도 있겠지만은 전혀 처음 대하는 학생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,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에 출제되는 그 이상의 내용까지 아주 심화된 내용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리만의 상합이라는 말이 나오죠. 그렇죠? 리만의 상합. 또 하합이라는 말도 나오죠. 그렇죠? 자,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적당히 대충하고 넘어가 버리면 리만적분 여러분 반도 못, 그렇죠? 그러니까 3분의 1도 나가지 못해서 꽉 막혀버린답니다.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.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런 기본적인 말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아두자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리만의 상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, 또 리만의 하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, 또 이 상합과 하합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우리 한번 알아보자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함수 f가 지금 a,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가 자, 여기에 유계함수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만적분 동네에서는 특별하게 이 유계라는 말이 유계함수란 말이 항상 함수 f가 유계할 때 또는 함수 f가 유계함수일 때 함수 f가 그죠 유계라고 할 때 등등등 이런 유계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온답니다. 특별하게 그 리만적분 단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그 함수는 일단 유계함수라는 여러분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미리 알아두셔야 된답니다. 무슨 말이겠죠? 어쨌든 a, b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f가 유계함수라고 했을 때에 자, 일단 그 내용이 여러분 처음 대하시는 분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선생님 한번 쭉 우리가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읽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 구간 a, b에 여기 이제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고 분할. 자, 분할 p 이꼴 x0, x1, xn에 각 소구간 이런 말도 나와 있죠. 각 소구간. 자, 그러면 이 분할이라는 것은 자,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. 지금 요 곡선이 지금 함수 fx인데 이 fx가 x값 a에서 p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요 구간 ab를 몇 토막을 내냐면 n토막을 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랬을 때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요 좌표 x좌표 자, 요 a를 x0 했을 때 요 다음 좌표를 x1 그럼 요 놈이 x2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xk-1, xk 그리고 요 마지막 요 b를 xn에 대응시킨 거. 그러니까 a와 b를 n토막을 냈다는 거죠. n토막을 내게 되면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요 x값이 몇 개 필요하죠? n 플러스 1개 필요하죠. 그러니까 x0부터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이 x0, x1, 이 xn까지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쵸 요 일종의 요 집합을 우리는 뭐다? 분할피라고 한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 분할이 요 길이가 일정한 꼭 등분인 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답니다. 어떤 놈은 이만큼이고 요 분할은 굉장히 크죠. 또 요 놈은 작게.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요 임의의 분할이랍니다. 그래서 이
A, B의 임의의 분할 P 이꼴 X0, X1, Xn이라는 것은 X0에서 X1까지가 하나의 분할, X1에서 X2까지가 또 한 토막, X2에서 X3까지가 한 토막. 이런 식으로 요놈 요렇게 짝을 지을 때마다 그게 뭐다? 토막을 나타내죠.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각 소구간이라고 했는데, 소구간. 그러면 요 토막, 요놈이 XK-1, XK를 표시하는 요 구간을 우리가 요 XK-1에서 XK까지를 만약에 IK라고 했을 때에 IK는 그쵸? XK-1, XK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되겠죠. 그리고 델타 XK는 요 구간 IK의 길이랍니다. 그러니까 XK-1에서 XK까지 요 간격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K로 나타내자. 그랬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면 델타 XK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XK에서 요 점을 나타내는 XK-를 뺀 것이 바로 델타 XK가 되겠죠. 자, 무슨 말 알겠죠? 자,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? A에서 B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요 함수에 요 X 구간, 요 A에서 B까지를, 그쵸? 요 구간 A에서 B까지를 N 토막을 냈을 때에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요 X 좌표들을 X0, 요 놈은 이제 A죠. 요 놈이 B인데, 요렇게 토막을 토막에, 그쵸? 경계를 표시해주는 요 X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야? 분할 P라고 부른다. 이런 얘기고. 그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 구간을 각 소구간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K번째 소구간은 XK-1, XK이고, 요 구간의 길이를 델타 XK라고 했을 때에, 델타 XK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값이죠. 그죠? XK 빼기 XK-1이다. 자, 일단 이해가 되시죠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, 여러분, MK란 말하고, 라지 MK, 스몰 MK. 그쵸? 또 우리가 변수를 K 대신에 I라고 적으면, 라지 MI, 스몰 MI라고도 책에 많이 표시되어 있죠. 자, 그러면 요 놈의 정의는 뭔가라고 봤더니, 자, 요 fx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의 함수값이죠. 함수값 중에서, 그쵸, 요게 상한이죠. 함수값 중에서 상한이다.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큰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러니까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라지 MK다. 근데 x가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냐면 요 구간 IK에서, 즉 XK-1에서 XK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요 구간에서 x값을 함수에 대응을 시킬 때 나오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을 뭐다? 라지 MK. 요 놈은 인피멈이니까 그 구간 안에 정의된 x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. 자, 구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 K번째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은 라지 MK. IK 구간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스몰 MK란다. 자, 그 놈은 우리가, 자, 여기 정선생님 리만 상합합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, 일단, 요 K번째 구간을 봅시다. 요 K번째 구간은 요 놈이 XK-1이고 요 놈이 XK인데, 자, 무슨 말 알겠죠? 요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X값들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, 요 함수에다 대입을 했을 때, 이렇게 이름이 착착착 대입을 했을 때에, 그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은 XK일 때죠. XK가 들어갔을 때에, 요 놈의 증가 부분에서는, XK가 들어갔을 때 요 MK가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, 요 함수값이, 요 구간 안에서 요 함수에다가 X값을 쭉쭉쭉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은,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MK, 요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요 놈을 우리는 뭐다? 라지 MK라고 표시하겠다는 게 이 말이랍니다.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X값들을 요 함수, 요 곡선에다가 대응을 시켰을 때에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. 아마도 지금 여러분 중에 선생님이 왜 저렇게 그 쉬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, 우리 중 요 놈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리만 적분을 전혀 배우지 않는 학생이 하더라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,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좀 정확하게,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박아 놓아야 된답니다. 무슨 말이겠죠? 이 리만 적분은 일단 상합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답니다.
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라지 MK를 배우고 있는데 이 라지 MK는 구간 IK에 대응하는 있는 X값을 가지고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.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있는 X값을 요 곡선에다 대응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켰을 때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요 구간이 증가 구간에 이렇게 증가함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당근 X값이 가장 클 때 가장 큰 놈이 나오겠죠.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제일 큰 함수값, 그래서 라지 MK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게 리만의 하합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요 구간이 XK에서 자 선생님이 살짝 잘못 적었네요. XK하고 XK-를 반대로 적어놨네요. 자 요놈이 XK이고 자 요놈이 X 지금 K-1인데 자 다 봅시다. 그러면 요 XK-XK 상태에서 지금 요 사이에 요 안에 들어있는 X값을 이제 이 곡선 요 구간 안에 대응하는 곡선이 이만큼이죠. 이 곡선에 이렇게 X값을 대입했을 때 그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은 당근 요놈이 요놈 거죠. 요놈. 함수가 이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가장 작은 함수값은 X가 역시 가장 작을 때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했을 때에 가장 작은 요 함수값을 우리는 뭐란다? 스몰 mk다. 스몰보다 mk다. 그게 요놈이 바로 요놈을 가리킨다. 이런 얘기죠. 무슨 말이겠죠?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라. 그죠? xk-xk 사이에 있는 x값들을 이 곡선에다가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. 그 놈을 우리가 뭐란다? 스몰 mk라고 하겠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이겠죠? 자, 그러면 라지 mk라는 것은 구간 안에서 가장 큰 함수값. 스몰 mk는 구간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. 이렇게 해버리면 요놈이 인피멈, 그죠? 수프리멈, 인피멈에 관한 상한과 하한으로 요놈과 요놈을 정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. 자, 그렇게 뒀을 때에, 자, 여기에 나오는 이제, 자, UF, P, 그리고 LF, P라고 했는데, 우리가 UF, P를 우리가 리만 뭐라고? 상합이라고 하고, LF, P를 리만 하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, 그러면 이 상합과 하합이 도대체 무엇을 정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자,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, 이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시면, 지금 이 곡선, 이 함수 fx가 구간 a에서 p까지 이 유기함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, 무슨 말이겠죠? 요 구간 AB를 임의의 분할 P를 만들어가지고, 임의의 분할, 그러니까 요 강 A와 B를 N토막을 냈다는 거죠. 그리고 N토막을 내가지고 그 토막마다 이와 같이 이 곡선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이와 같이 무슨 사각형?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. 선생님은 요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딱 6개 그랬는데 실제로 6개라는 게 아니고 요 직사각형 이런 게 몇 개다? N개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. 자,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어 세웠을 때에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요와 같은 직사각형들의 합을 자, 이와 같은 뭐다?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이 직사각형들의 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놈을 우리는 뭐다? 리만 상합이라고 하고 그 리만 상합을 요렇게 표시한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의 합을 우리가 구해보라고 하면 자, 그 직사각형들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? 정의상, 그죠? 리만의 상합.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 P에 대한 F의 리만 상합이랍니다, 놈이.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, 요런 사각형 넓이 하나하나를 쭉 더해나가는 거죠. 그러면 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, 자, 첫 번째 요 간격의 길이, K번째 간격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K를 했으니까, 요 첫 번째 간격의 길이는 당근 뭐다? 그렇죠? 델타 X1이겠죠. 그러면 델타 X1에다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의 요 세로의 길이는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이죠. 그러니까 M1이란 말이에요. M1. 라지 M1. 자, 플러스 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두 번째 요 구간의 길이는 델타 X2가 되겠죠.